네, 안녕하세요. 오스킨 성형외과 이태근 대표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목주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목에 가로주름이 좀 심하다거나 아니면 목에 살이 미셸린처럼 이렇게 불룩불룩하게 보인다거나 혹은 세로주름 이렇게 쫙 펠리칸처럼 세로주름이 쫙 진다거나 이럴 때 이 목주름 좀 어떻게 하고 싶다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나이가 들면서 숨길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게 뭐다? 목이다. 그래서 이제 뭐 스카프나 이런 걸 이제 가리고 일부러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오늘은 제가 이제 목주름의 유형과 그다음에 이제 수술 방법, 시술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주름의 유형은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그 유형에 따라서 전문의 선생님과 같이 자신의 증상에 맞는 수술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자, 첫 번째는 목에 세로주름이 있을 거고요. 보통 이렇게 세로로 지는 주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목에 가로주름. 이렇게 좀 거뭇하게 지는 목에 가로주름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피부가 처지면서 생기는 목의 처짐. 그리고 목과 턱이 불분명하게 보이는 불분명한 턱선. 그리고 칠면조턱이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여기만 이렇게 불룩하게 나오는 칠면조턱.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목 근육의 밴드입니다. 자, 이렇게 6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유형부터 보시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목에 가로주름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보통 20대 후반부터 흔하게 나타나는 주름이고요.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은 필러를 통해서 주름을 채우는 시술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이렇게 필러를 통해서 이 부분 자체를 좀 덜하게 보이게 하는 방법은 볼륨만 채울 뿐이지 사실 처져 있는 피부까지는 해결하기는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가장 이제 흔하게 하시는 방식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가로주름 쪽에 필러를 넣으면서 피부 탄력을 높이는 레이저를 같이 병합하는 경우가 제가 볼 때는 가장 흔한 케이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두 번째는 목의 세로주름입니다. 자, 목의 세로주름은 이렇게 우리가 있을 때 이렇게 표정을 짓거나 턱을 올릴 때 이렇게 쫙 올라가듯이 보이게 되는 주름인데, 이 목의 세로주름은 사실은 젊으신 분들은 크게 보이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냐? 목의 세로주름 자체가 생긴다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나이가 들어갔다는 거고요. 목의 피부가 탄력을 잃으면서 처지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에 세로주름이 생길 때는 결국 뭐라고요? 목의 탄력이 떨어져서 생기는 경우거든요. 자, 그럼 쉽게 생각해서 목의 탄력이 떨어졌다는 것은 목의 주름들 자체가 피부의 탄력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고요. 이 탄력을 높여주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목의 탄력을 높여주는 이머지나 아니면은 뭐 스크립 같은 레이저들, 혹은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리쥬란이나 아니면은 엑스건 같은 주사 시술을 통해서 탄력을 높여주는 방법. 이게 첫 번째 시술 방법이 되겠고, 두 번째는 목 거상술로 해서 목에 남는 피부를 그냥 쫙 당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남는 피부를 제거해내고 전체적으로 목을 거상시켜주는 목 거상술이 이제 세로주름에 도움이 되는 경우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타입은 목의 처짐이었죠. 자, 다음 그림과 같이 목이 전체적으로 처지는 경우입니다. 이것도 역시 노화랑 관련이 되는 거고요. 노화로 인해서 턱과 목 주위의 피부가 늘어나게 되죠. 그러면 피부가 많이 남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늘어진 피부는 목의 턱선을 불분명하게 만들고 더 나이가 들어 보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결국엔 목에 거상을 시켜줘서 피부를 끌어올리는 수술을 하게 되고, 남는 피부는 제거를 해줘야 더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불분명한 턱선입니다. 이거는 사실 젊으신 분들도 가질 수 있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불분명합니다. 근데 이거는 본인의 안면 근육과 그다음에 얼굴의 뼈 위치, 그다음에 저같이 하관이 덜 발달된 분들일수록 이런 현상이 좀 더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요. 목과 턱 주위 피부가 늘어지고 턱과 목의 경계가 불명확해진 상태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지방 자체가 많은 경우에는 지방을 빼든지 하면서 지방을 제거하면서 턱을 올려주는 게 훨씬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칠면조턱입니다. 이 칠면조턱은 뭐냐면 턱 밑 피부가 처져서 턱 밑에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는 상태죠. 자, 이럴 때는 이 턱 밑에 있는 피부를 다시 올려서 근육에 딱 붙여줘야 됩니다.
이럴 때는 우리 이 턱 아래쪽에 피부를 절개해서 꼬매면서 안쪽의 근육을 다시 리페어 시켜주면서 이 부분이 쉽게 말하면 블루캣점 부분이 쫙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수술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목 근육 밴드는 이 그림과 같이 두 갈래로 쫙 근육이 비는 경우를 말하죠. 이 목 근육 밴드 같은 경우에는 넓은 목 근육이 처져서 생기는 현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근육들을 리페어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피부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 아니라 목 근육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 목 근육을 서로 리페어 시켜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시술적인 방법이죠. 그 시술적인 방법은 필러나 아니면 레이저 혹은 뭐 엑소좀과 리쥬란 같은 우리가 피부의 탄력을 높여주는 시술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목 거상술, 그러니까 가로주름이나 세로주름 아니면 목 처짐, 불분명한 턱선인 경우에는 피부를 당겨주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 거상술이라는 수술은 귀 앞쪽과 옆쪽, 뒤쪽으로 해서 피부를 크게 절개해서 목을 당겨주는 수술입니다. 이 수술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피부를 당기고 근육을 당김으로써 턱선을 명확하게 만들고 얼굴의 라인을 좋아지게 하는 수술입니다. 자, 세 번째는 턱 밑에 절개입니다. 아까 칠면조 턱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자체가 축 처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칠면조 턱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절개하는 목 거상술이 아니라 턱 아래쪽에서 피부를 절개해서 남는 피부를 절개해내고 근육을 안쪽에 절개한 부분 안쪽으로 고정을 시켜서 이게 확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해줘서 칠면조 턱을 해결을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엘라스틴 콩과 같은 실리프팅입니다. 그래서 실을 통해서 안쪽에 이중턱이나 아니면 처진 피부를 좀 더 탄력 있게 높여주는 방법이고요. 물론 영구적인 방법은 수술적인 방법이 좀 더 오래 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하나 이것이 무조건 답이다라고 저는 설명드리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는 일단 목 주름이 생기는 원리, 그러니까 목 주름이 생기는 그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수술 혹은 시술 방법이 있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떤 수술 혹은 시술이든지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어떤 타입인지를 아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것은 이제 성형외과 전문의 선생님과 같이 면밀한 상담을 통해서 나한테 가장 맞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결정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시술이든지 안전하고 그리고 바르게 그리고 확실하게 효과를 내면서도 자연스러움을 통해서 수술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여러분들도 정확하게 이제 전문의 선생님과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스킨 성형외과 이태근 원장이었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